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박스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지난주는 추석 연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시장만 이렇게 하고 또 마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한 주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이렇게 또 주말을 맞이해서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또 한 번에 더 연휴가 있는데요. 정말 이 9월 말 10월 초 날씨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와이프와 아이를 데리고 여의도 공원에서 좀 산책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나 화창한 날씨 그리고 시원한 바람,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도 야외 활동 많이 하시면서 보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너무나 좋은 날씨 속에 참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계절이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다소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 헝다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뭐 헝다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리먼 사태급처럼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시장 안에서 지속적인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이슈다 보니까, 그리고 주가의 위치 등이 현재 종합주가 지수의 위치들이 그렇게 썩 좋은 자리가 아니다 보니 많은 종목군들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극심한 쏠림의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시장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과거의 이 잣대,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보기가 참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추석 연휴 기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주말 때도, 그리고 매일 하는 고민이 이 매매 정형화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과연 매매에 있어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 딱 정해진 틀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해진 틀이 없는 게 맞죠. 정해진 틀이 없는 게 맞고,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시장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 대응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중장기 투자 혹은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쌀 때 바닥권에서 잡아서 들고 간다면야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요즘 같은 시장 보시면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싼 종목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싼 종목군들은 절대 가지를 않죠. 그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에 대한 기준, 명확한 기준을 그래도 몇 가지 무기를 계속 가지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츰차츰 카페에 하나하나 제가 작성을 해볼까 하네요. 칼럼식으로 영상보다도, 그리고 말보다도 어떻게 보면 글로 남겨놓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 뭐 이게 100% 맞지는 않을지언정 최소한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말이 좀 길었네요. 자, 일단은 금요일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그리고 미 증시 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국내 증시 금요일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사실은 전일 목요일 날 하락 종목 수가 거의 1900개가 넘는 하락 종목 수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안 좋게 마감이 됐었는데, 장 초반에는 일단은 뭐 에코프로 LNF의 이 추측성 기사죠. 터졌다가 아니라 LNF의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테슬라향 5조 공급 가능성 및 SK이노향 5조도 가능하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이번에는 매출이 아닌 가능성의 시장에서 강한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올라갔고,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가했던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 카카오뱅크 등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올라가다 보니 장 초반에는 제가 보면 이거를 상승 종목수가 여기 밑에 보면 상승 종목수가 1100개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 출발하면서 양호한 모습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중국 헝다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장이 장 막판에 좀 흔들렸고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3일 이자 지급을 안 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헝다가 11%대 급락, 그리고 국내 증시 장 후반에 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헝다의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시스템 리스크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폭락은 없지만은 이 각각의 스케줄이 존재를 해요. 각각의 스케줄이 제가 이거를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이유는 9월 29일 날, 그 다음에 10월 11일, 그러니까 비교적 규모가 큰 게 10월 11일인데 이 10월 11일 이거를 막지 못하고 그 다음에 9월 23일, 그 다음에 9월 20일, 그러니까 외채 이자는 9월 23일이기 때문에 최종 디폴트가 터질 수 있는 날은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 날까지는 시장이 분명히 이로 인한 노이즈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를 항상 대비하는 자금은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 증시 체크를 해보죠. 미국 증시 또한 뭐 이렇게 보면은 장 초반 이미 국내 증시 마감할 때까지 나스닥 선물이 밀리고 있었고 중국 증시도 최저점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장 초반, 미 증시도 장 초반 개파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헝다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는 미국 증시는 반발 매수로 작용하는 부분이 좀 눈에 보였었고요. 그로 인해서 뭐 다우, 뭐 나스닥, S&P 500 결국 상승 마감 반전을 하면서 일단은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주요 이슈들 대충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은행 쪽 국채금리의 상승에 따른 은행 쪽 섹터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고요. 금요일 국내 증시도 은행권 종목군들이 좀 올랐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주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충분히 뭐 수익 관점에서 편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 종목 정도는 편입 가능할 걸로 다시 보여지고요. 그 밖에 이제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지속적인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채금리의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 기술주와 금융주의 대립이 좀 있었던 점 등등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강하게 올라갔다라기보다는 혼조세로 마감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일단 미 증시 좀 특징적인 부분은 테슬라의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조만간 풀릴 것이다 라는 발언으로 일단 테슬라 주가가 이 기술주들 다 떨어졌죠. 대부분의 기술주는 좀 밀렸는데 페이스북은 전일 낙폭과대에서 올라온 거고 테슬라는 이 반도체 칩 부족이 해소될 것이다. 즉 이 발언이 월요일 국내 시장에 일단은 자동차 섹터에 영향을 주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기반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이 자동차 섹터 가야 될 것 같고, 일단 당연히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 위아,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화신, 뭐 이 정도 선에서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혹시 모르니까 대형 화성, 리비안까지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 LNF 테슬라형 5조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뉴스가 주말 사이에 나온 게 있습니다. 뉴스가 주말 사이에 나온 게 일단은 카페에 조금 올려놓은 건데요. 이거죠. 협력사는 어디일까? 폭스바겐의 러브콜, SK이노 가경 배터리로 화답했다라는 발언인데요. 일단 가경 배터리에 같이 하는데 여기 이제 아래에 일단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유출을 해 본다면은 각형으로 하고, 국내 배터리 부품 업체, 소재가 아니라 이번에는 부품 업체와 협력한다
라고 말이 나와 있죠. 각형 배터리를 위해 국내 배터리 부품업체와 협력한다. 해당 업체는 각형 배터리 핵심 부품인 캔 케이스를 만드는 부품사다. 유럽과 중국의 부품 공장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협력하면 전기차 수요 시장 공략에 유리한 조건이 갖춰질 것으로 평가한다. 유럽에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신흥 SEC, 그 다음에 상신 EDP 정도가 되는데, 일단 2차전지가 최근에 가장 핫하기 때문에 SK이노 각형 국내 배터리 부품사 협력. 힌트는 유럽과, 그러니까 캔케이스죠. 캔케이스 유럽과 중국의 공장 보유. 그러면은 이 종목군들 하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상신 EDP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박스권을 돌파하고 실적 이슈에 따라서 이때 시간에 급락을 한 다음에 좀 빠졌죠. 좀 빠져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갭을 어느 정도 두느냐에 따라 달리지 않았나 싶고, 신흥 SEC가 최근에 증설과 추세는 상신 EDP보다 훨씬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새 시장이 다소 좀 까다로운 게, 이렇게 뭐 갑작스러운 호재로 갭을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갭에 따라 붙어야 되는 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신흥 SEC가 좀 더 좋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잠깐만, 중국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서항 공장,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신흥 SEC의 확률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신흥 SEC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날 신흥 SEC,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관련된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되면 이게 신흥 SEC가 좀 유력해 보인다 생각이 들고, 금요일날 일단은 LNF가 2차 전지를 쏘아 올린 이 흐름에서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합니다. 아직도 핫하고 앞으로도 좀 핫할 것 같은데, 같을 것 같긴 한데, 다소 이제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죠.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좀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주에 원준이라는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시장에 공모 청약을 화요일날 합니다. 대박 나겠죠. 공모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원주는 당연히 공모 청약을 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원준 IPO인데 지금 이제 대신증권에서 말을 하는 거는 2차전지 소재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장비주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성 델타테크 추세가 좋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 정도로 장비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품으로 봐야겠죠. 2차전지 부품, 장비 말고 2차전지 부품 쪽. 장비보다는 아무래도 부품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후발로는 뭐 신흥 SEC, 그 다음에 장비로는 신성 델타테크를 관심을 가지고 일단 시장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장 막판에 문 대통령 방미 이후 나온 종전선언 이슈가 터졌습니다. 사실 이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장 초반에 밀렸죠. 그 밀린 이유가 북한에서 발언 자체가 시덥지 않았어요. 시답지 않은 내용으로 뭐 관심 없다, 뭐 적대적 그런 걸 처리하지 않는다면 뭐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내려 버렸는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 김여정의 이 발언, 김여정의 발언인데 이거는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일련의 이 흐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에서 지지, 미국에서의 지지, 그 다음에 국내 대통령의 의지, 이런 부분에서 북한 자체도 이번 주 목요일일 겁니다. 화요일 목요일 정도에
인민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반전 카드를 만들려고 이 김여정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자금이 금요일날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한번 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헝다 리스크로 떨고 있는 이 시점에 새로운 테마의 탄생을 알릴 수도 있는 변수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름 아닌 남북경협주죠. 생각보다 많은 거래 대금이 쏠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앞에 이 매물들을 오후장, 그러니까 오후에 단순간에 지금 올려버렸기 때문에 아나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일신석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여기에는 제가 딱 세 종목만 넣어놨는데 가급적이면 이 종목 안에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금요일 날은 매매를 한 여러 종목을 좀 봤었는데 일신석재만 조금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신원만 좀 매매를 했네요. 너무나 늦게 봐서 좀 눌림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눌리길래 이때 좀 들어갔고 이 수렴 확인하고 바로 저는 상한가를 좀 갈 것 같았는데 상한가 한도가 아래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일단 상한가 전에 한 3% 정도의 정리를 하고 좀 다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월요일 날은 신원이 가장 강한 움직임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높죠. 주가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 강력하게 돌파를 한 지점들을 좀 보면서 조금 어렵지만 강한 종목은 꼭 남북경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신원이 그냥 독보적인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남북경협주의 파티가 있을 때 남북경협주 파티가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대장주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쪽이 대장주가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이 송영길 현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성공단에 대한 재개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신원이 조금 더 시장에서 대장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금강산 관련해서 아난티죠. 아난티 위드 코로나 플러스 금강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난티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이 거대 매물대를 가지고 있던 지점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파를 보이고 눌릴 때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그 차이가 5% 정도 차이가 나겠죠. 5% 정도니까 뭐 장중에 예를 들면 10% 이상 올랐다가 차라리 눌릴 때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기준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갭이 있는 구간들은 돌파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 갭들에서 장중에 눌림을 보이고 갈지 그런 점을 체크를 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 경협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백신 관련주가 강했죠. 그 다음에는 방미 이후에 종전선언 관련해서 경협주가 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금요일날 보면 넷플릭스 오징어 이슈가 지속되면서 버킷 스튜디오가 파죽지세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여전히 강하고 상한가 잔량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과거 그냥 세력주 입장에서 과거 기생충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기생충 당시 박은손이 단기간에 초대박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베팅이 강하게 들어와 버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거는 눌릴 때는 끝까지 눌려버리기 때문에 눌림으로는 절대 대응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10월달에 있을 이 전지현 주연의 지리산도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A스토리가 일단은 만들었기 때문에 A스토리를 같이 넣고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앞에 이 매물대를 돌파해 주느냐 마느냐가 일단은 관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눌릴 때 이 기준봉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이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웃도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과거 태양의 후에 당시에 뉴라는 종목이 2006년도
뭐 이때겠죠. 뭐 이렇게 올랐었는데 이 구간에서 JST나가 더 올랐어요. 네, JST나가 이 구간에서 더 올랐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드라마보다도 전지현의 현재 광고 모델이 어느 쪽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갈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파 OEM 회사인 태평양물산이 네,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차트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약간의 매집의 흔적도 충분히 보여지고요. 이런 자리가 이제 매집의 봉으로 좀 계산이 되는데, 시가총액 기준에서 1,400억, 전지현의 네파와 엮어서 움직일 만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 그냥 이 A스토리, 아니 지리산 관련해서 10월에 종목으로 한번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넷플릭스 오징어 관련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지금 들어와서 먹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항공 섹터, 아시아나 항공 등 네,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 이 아시아나 항공에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 기업 결합에 대한 국가들의 반대, 그 다음에 지연입니다. 일단은 나왔어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좀 하락 조정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하게 이제 지지 구간을 만들었던 이런 자리에서 지켜주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 신규 편입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고체 관련해서 CIS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에서 좀 매매를 못하고, 사실 금요일날 시장 낙폭이 확대될 때 이런 구간에서 좀 사서 반등 때 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강력한 거래 대금이 들어온 자리들,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이 돌파자리잖아요. 그러면 6만원 초반대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쌍봉의 구간에 놓여져 있는데 들어온 자금과 흐름을 본다면은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겠죠. 여기에서부터 급등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추세대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보통 추세대를 놓고 본다면 추세대를 똑같이, 네, 똑같이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얘가 이런 추세를 좀 그렸다, 이거 좀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안 맞고, 고점과 고점을 넘는 추세대. 여기 그 다음에 중심부, 뭐 이런 아래 구간 정도가 아마 지지 구간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16,000원 정도에서 지지 구간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구간에서 좀 체크를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주항공 이야기를 빼놓고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0월달 우주항공 일정이 남아 있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일단은 누리호의 네, 주축이기 때문에 카이를 빼놓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속 홀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대장주기 때문에 홀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인텔리안테크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G에는 위성, 통신, 안테나가 필요한데, 위냅이라고 인도에 있는 회사가 급격하게 시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애플 또한 현재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위성통신에 대한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위성통신 관련된 종목을 함께 보는 게 좋고요. 자, 그 밖에 세로닉스,
세트레가이. 세트레가이도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항공우주 쪽으로 제일 저는 편입을 하고 싶었던 게 세트레가이였어요. 이런 구간에서 편입을 해놓고 이 일정까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편입이 안 됐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중바닥을 그려서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세트레가이에요. 눌리면은 어찌됐든 시장의 악재로 의해서 눌리면은 잡아야 됩니다. 보통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역 헤드앤숄더라고 하거든요. 역 헤드앤숄더가 발생한 종목이 나중에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이런 근처까지 가는 확률이 높고, 그런 확률 안에서 지금 현재의 이 테마와 이러한 일정들이 어떠냐를 계산했을 때는 그런 구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리산과 누리호, 그 다음에 이 무선 충전 관련해서 암호 센서를 제가 목요일날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했죠. 사실 시가에 뭐 베팅을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런 고가에서는 안 팔았고요. 사실 떨어지는 구간에서 여기서 전략 매도를 쳤습니다. 좀 길게 끌고 가보려고 했는데 단기적인 이슈 소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자리에서 그냥 돌파를 해야 돼요. 지금은 엠파동에 일단 끝이 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시간 외에 종목분들이 좀 안 좋았는데, 그 부분은 나스닥 선물과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가 폐장을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밀렸다라는 점에서 좀 많이 밀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이 경업주들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고 말할 부분도 많은데, 벌써 시간이 26분이나 흘러갔네요. 일단 카페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음 주 당장 제가 볼 때 월요일 날 폭스바겐 이슈, 그 다음에 뭐 김여정 관련된 대북 이슈, 그 밖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다시 이 재택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시장에서 가장 센 거는 지금 현재 인성정보 하나, 그 외 종목군들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본다면은 인성정보만 보면 좋겠으나, 여전히 이 상방에서의 매물이 너무 많다라는 점에서 이쪽도 그냥 흘려보내야 될 테마 정도로 보여집니다. 시장 여전히 수소, 2차 전지 위주의 시장 흐름이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한 종목군들 안에서 시세를 노려야 될 것 같고, 완전히 밑바닥에 깔려있는 종목군들이 사실상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남아있는 우주항공 정도가 지금은 가장 만만해 보이고, 이 금융주 섹터 조금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한 주도 돈 많이 버시는 그런 시장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여기까지 창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